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바로 6.25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6.25에 대한 그 생각이 점점 퇴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6.25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도 또 잊을 수도 없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6.25 41주년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지난해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바 있으신 진주 대동기계공업고등학교의 김토군 교사님을 모셨습니다. 40년 전에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시다가 중상을 입은 불편한 몸을 딛고 일어서셔서 전쟁이 끝난 후에 교육계에 투신해서 지금까지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신 김토군 상이용사님의 회고담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이렇게 올라오셔서 출연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은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예, 바른쪽 다리를 6.25 때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접니다. 네.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예, 오른쪽 다리 무릎 이에 네. 부터 잘렸습니다. 예. 현재 이족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언제 군에 입대하셨습니까? 예, 1950년 네. 7월 20일에 부산에서 입대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입대하셨군요. 예, 6.25 나서 가장 먼저 입대한 사람 측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입대한 분들을 징병일기라고 그러던가요? 예, 저는 그때 나이가 만 20살이 됐기 때문에 네. 징병 일기생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어디에서 훈련 받으셨습니까? 예, 부산에서 약 20일간 단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20일간 훈련을 받고 목숨을 건 싸움에 나간다는 것은 참 그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예. 20일간 훈련 받고 전투가 되시던가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습니다마는. 근데 처음에 막상 전투에 가니 예.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했지만도 예. 그러나 저는 보병 소총 분대원이기 때문에 네. 맨 앞장서서 예. 싸워야 되고 예. 또 인민군을 늘 항상 눈앞에 보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우의 가슴 파괴에 맞은 끈적끈적한 피를 본 연후에야 네. 비로소 M1 소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고 네. 그 무서움도 사라지고 해가지고 아마 전투에 임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네. 어느 전투에서 그렇게 중상을 당하셨는지요? 예, 제가 대구에서 실탄 사격을 마치자 네. 저 보현산 영천 북방에 있는 곳입니다. 네. 보현산 노고제라는 곳에서 인민군이 막바지로 영천에 들어오는 그 길목이었는데 네. 거기를 지키다가 저희들이 포위당해서 다시 영천으로 후퇴해서 네. 그 이후에 영천시가전에서 승리한 연후에 네. 줄곧 거의 걸어서 발바닥에 피멍이 들고 네. 그리고 콩알이 생기고 해서 또 절룩거리면서도 네. 서울에 10월 4일에 입성하고 네. 10월 8일에 저 38선을 넘어서 저 북쪽 북임진강의 상령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전투였습니까? 그 당시에 북임진강 상령이라는 데서의 전투는요? 그때 새벽 4시경에 저들이 북진에 가는 동안에 네. 그리고 5시쯤에 돼서 네. 저거의 도지가에서 빗발 치듯이 네. 탄알과 직사포가 날아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명령은 북진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네. 근데 적의 도치가 부근에서 네. 같은 분대원인 화염 방사기를 가진 전우가 네. 먼저 그 도치가 속을 화염 방사기로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자 뒤따라 가지고 제2 요새지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네. 저 다리에 아주 뜨거운 물이 끼얹는 물이 부딪히는 것 같이 끓는 물이 예 뜨끔하는 이런 다리에 떨어지는 예 뭐와 동시에 예. 제가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예, 아, 내가 이 순간적으로. 뭘 총을 맞든지 파편을 맞든지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뭐 총을 맞았다 그런 느낌 없이 네. 그냥 넘어져서 그저 뜨겁기만 하고요. 그냥 뜨거운 물이 다리에 쏟아진 것 같은 네. 느낌과 아하.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예. 그러자 넘어져서 이선이 여기저기에서 아이고 내 죽네 어머니 엄마 하는 그런 비명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표현입니다. 예 울리고 예. 총소리는 계속 울리고 예. 그리고 빗발치듯이 그 전쟁의 치열성은 네. 도를 더하는 것 같은데 그러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제가 그 들것에 얹혀서 네. 부상병 집합소에 그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전투하는 도중이니까 야전병원 같은 데겠죠. 야전병원도 아니죠. 바로 그러면요? 전쟁 한쪽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부상병을 예, 이제 부상병을 후송하는 이생병이 몇 있었고 예. 그러자 그 전투가 대낮에쯤 돼서 아군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에 그 전투에서 우리가 졌더라면 저희들 부상병은 고스란히 아마 인민군의 장총 앞에 창처럼 날카로운 그 대금에 찔려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막 정신없이 후퇴할 적에는 뭐 부상병을 다 일일이 이렇게 챙기고 데리고 가고 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산악지대였습니까? 그거는 강변이니까 네. 모래사장도 있고 예. 이렇게 모래바닥이었습니다. 예, 별로 은폐할 곳이 없는 전투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들것에 실려 있었을 때에는 1차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예,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낮 1시쯤 됐죠. 부상병이 많이 같이 예, 있었나요? 옆에 몇십 명이 부상병이 있고 예. 또 죽은 사람은 몇백 명이나 죽어 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한 2시간 기다리니까 저 군 투력이 왔습니다. 네. 그 투력에 실려 가지고 야간이 아니고 야전병원에 들렸습니다. 네. 야전병원에 가니까 큰 꼬리표로 저 가슴에 이래 걸어주는데 네. 이 환자 이급해놓고는 군의관과 수송 장교의 대화 가운데 이 환자는 서울 가기 전에 죽어 이런 말로 합디다. 이 환자는 서울 가기 전에 죽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왕 싫었으니까 얹어라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신은 말짱한데도 남들 보기에는 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부상당해서 저의 노는 곳은 손하고 두 손하고 네. 목이 놀 뿐이지 네. 그 외에는 아마 동태가 얼어가 있는 것 같이 뻗었고 그리고 온 몸에는 네. 옷에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네. 그 얼마나 많이 또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두 다리가 예. 거의 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간호인이나 군의관은 오지 않고 예. 한 열흘 지난 연후에 한 일주일 후입니다. 일주일 후부터 간호인이 오고 군의관이 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면 양쪽 다리는 다 괜찮았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예. 그대로 누워 있는 거지요. 밥이나 조금씩 먹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죽은 환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아마 살아난 기적은 저 선천적으로 그 튼튼한 몸을 부모로부터 받은 거,
아마 그것 때문에 살아난 것 같습니다. 거의 병원에 왔어도 10사람 중에 7가지는 다 죽어 나갔습니다. 못 묻고 치료 제대로 못 받고 방치된 그냥 말이 육군병원이지 순화병원을 군에서 접수해가지고 아마 서대문 어디 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앙청 옆이 효자동 바로 옆이 지금 동부 시립병원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효자동에 있는 순화병원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바로 중앙청 옆입니다. 예. 지금은 11월 4일에 절단했지요. 다리는. 그리고 그 전에 엑스레이를 찍고 정식으로 치료를 한 결과 엑스레이에 나타난 것이 우대퇴골을 장총 탄환이 아주 보기 좋게 작은 눈깔 사탕 같이 뚫고 나간 걸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신경과 혈관을 차고 나갔고, 그리고 하태부에는 무수한 총상을 입었고 파편상하고, 예. 우대퇴부 이 오른쪽 다리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뼈와 신경을 다치지 않아서 이거는 곧 나았습니다. 이 왼편 쪽은. 예. 그리고 절단하게 되는 그때는 제가 혈관 수술을 먼저 신경 혈관 수술 받았고, 그래서 세 번째 침대에 올라갔는데 뭐 다리로 자른다 어쩐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혼수 상태에서 깨보니까 이 통증이 굉장히 오른쪽이 아파서 네. 그 누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내려서 손을과 더듬어서 이래 보니 네. 무릎에 다리가 없었습니다. 하하. 그때야말로 아까 죽는다 어쩐다 보다는 이게 내가 왜 이런지, 그래서 다시 꿈인지 생신지 몰라서 또 손을 내려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다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자른 상태가 어떤 뭐 봉합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릎뼈를 도려내고, 그리고 혈관, 그리고 근육, 이런 살을 잘라내고 해서 하태골하고 대퇴골을 그냥 빼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흰 저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가 부딪히면 전기가 온 것 같이 감전 상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리 한쪽이 없다는 것을 그 확인한 후에 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누굴 불러서 물어본다든가 내가 왜 이렇게 됐다든가 뭐 그런 이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군의관님이 그 다음날 오셨습니다. 아, 그 당시엔 누구 찾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찾아도 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치료가 끝나고 이미 군의관 간호원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때 환자는 많고 군의관 간호원 수는 적으니까 웃잘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 하나 보고 개인 병원도 아니고 어째 저한테 호의를 베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다음날 물어보니 그 군의관 말씀이 지금 유효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다리, 팔, 눈 없는 사람이 너 하나뿐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단 말이 나는 내가 중요하다 하니까 그건 알지만 해도 근데 이거는 먼 훗날에 생각해 보면 내 심정도 알아줄 거다. 네. 그렇다고 그대가 미워서 내가 잘란 건 아니니까 살리기 위해서 잘란 거니까 장차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 용기로 내놨고 이렇게 합디다. 그러자 피도 많이 흘렸고 또 힘도 없고 혀가 자꾸 입 안으로 들어가요. 그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고 가만 생각하니까 살 것 같지 않아서 예. 그래서 제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런 사이에 그 군의관이 오셔서 참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그 성한 사람들에게 이 환자는 수혈하지 아니하면 죽을 거니까 세 사람의 피가 필요하다고 호소해봤자 아무도 들은 채 안 하더라. 그니 이 병실에 있는 환자 중에 그런 뜻이 있는 분 세 분만 나와달라고 호소를 합디다. 그 이야기를 파리웽 하는 소리나 모기 소리 정도로 제가 감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말을. 근데 그 세 분이 수엘로 저에게 헌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엘로 받았지요. 그러고부터 조금 죽음의 그 혀가 꼬꾸로 들어가는 거는 면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리고 이제 죽을 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울부짖다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라도 써 보내야 되겠다. 아하. 그래서 제가 사력을 다해가지고 쓴 편지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끝끝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 어머니는 그 당시 어디 계셨습니까? 어머니는 부산에서 제가 군에 나올 때 이미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 연세가 얼마나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 55세였습니다. 네. 그 편지 쓸 때에 예. 뭐라고 쓰셨습니까, 어머님에게? 먼저 아무리 위급해도 극한 상황이라도 안부 조금 묻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배웁지 못하고 간절히 어머니를 한번 배우고 싶지만 해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마지막 죽을 것 같았고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기지는 못해도 어머님보다 더 크신 어머님의 품속으로 결국 고이 간다고. 네. 그래놓고 맨 끝에 아마 이랬었습니다. 사실대로 천정이 돌고 백이 돌고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어지럽다. 같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기력이 없어서 못 쓴다고. 예. 그래 날짜 쓰고 그래가 마지막으로 못난 자식 올림이라고. 그 편지가 꽤 깁니다. 네. 어떤 분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고 들이 그런 그 사람이 편지는 있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저 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편지를 예, 그래 가지고는 또 뭐 실신 상태이기 때문에 붙이도 붙이지 못하고 못하고. 아하. 침대 옆에 있다가 예. 제가 그거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요. 예, 그 그래서 편지를. 그거로 다듬어 가지고 수기 쓰는데 그대로 넣었습니다. 수기 안에. 이번 수기예요. 예. 예. 그 어머님은 그러면 그 아드님이 이렇게 다리를 절단하고 상해 용사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 아닙니까? 예, 모르시죠 그때는. 예. 그 어머님이 아신 건 언제였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중공군이 저 압록강을 건너서 남진에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일사후퇴라는 예, 것입니다. 후퇴죠. 예, 예. 그러니 저들도 중환자, 경환자 모두 기차 곱배에 실어가지고 네. 침착같이 해가지고 사흘 동안 걸려서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 부산 제5육군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5육군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하나의 행운이고 또 부산은 저 고향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아마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상처도 조금 나아가고 제가 이래 됐다는 걸 알리면 놀랄 것이라 하면서 비밀로 했는데 예. 같은 호실에 있는 상사가 저 외출하면서 고향이 어딨냐 물어서 부산이다 하니까 억지로 말해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고 네. 형님, 형수, 누나 그리고 자영 또 조카들 와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 형님은 와서 그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처음에는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목매여서 뭐 오열을 할 따름이고 그리고 우리 큰 형수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면회 오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갖다 주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건강을 회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못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뒤에 몇 개월 후 91년도 6월 달입니다. 네. 그때는 제가 목발을 짚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 병원 당국에 외출 허가를 얻어서 그 당시에 부산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네.
내 고향 그 전차를 타고 그래 내려가지고 혼자 갔습니다. 그때는 목발 짚고 이 다리가 이마에 무릎까지 없으니까 네. 가지 바래기가 가래기가 벌렁벌렁 깃발처럼 날리지요. 이래가도 어머니 배웠겠다는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병중에 계시면서 저로 보시더만은 아무 말도 못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소식은 듣고 계셨고. 예, 소식은. 그래가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어떻습니까 하니 어머니가 개우 일어나 앉으시면서 저 잘린 다리를 만지시면서 우시면서 말씀은 분명히 토우나 너가 병시가 돼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해도 그 눈물은 계속 흘리시면서 다리만 만지자 그럴 때는 제가 어머님에게 죄지은 것도 없는 어떤 죄인이 돼서 불효 자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병원에 돌아와서 일주일인가 지난 연후에 모별세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 가보니까 이미 조상 준비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분명히 물론 병중에 계신 어머님이시지만해도 제가 만약에 이족이라도 끼고 지금처럼 갔더라 할 것 같으면 그래 빨리 돌아가시지는 아니하셨을 건데 이족도 끼지 않고 그냥 어머니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자식 입장에서 다리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인 것이 어머니를 더 빨리 돌아가시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만 해도 그 당시로서는 이 땅에 어찌 저 어머니만이 그런 한을 품고 돌아가시서랴 많은 젊은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누구나가 다 그러지 않았겠는가 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앞으로 완쾌되고 하면 그러한 것을 글로 쓰리라 또는 그런 것을 언젠가는 증언으로서 남기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마음도 달래면서 또 저들보다도 더 먼저 돌아간 전우들 생각할 때 결국 영령이 된 호국 영령의 전우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살아남은 나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중상이자를 생각 어떤 환자는 두 다리 두 팔이 전부 다 없었습니다. 이런 전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눈이 멀고 이런 데 비하면 너는 그 정도 상처 가지고 비가 나거나 낙심할 뭐가 없다는 소리가 저 귀에 마음에 울려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상은 높이 가지되 삶의 그 생활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살자 이런 느낌을 가슴에 간직하고부터 그래도 저 가슴에는 태양이 있고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그렇게 절단한 모습을 어머님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한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족이라도 예, 지금 같으면 끼고 예. 가서 어머니 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리는 상해도 이 정도로 쓸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했으면 좀 이해가 됐을 건데 예. 막상 다리가 없는 거를 만져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아버님은 아버지는 1945년 3월달에 돌아갔습니다. 네. 해방해 되던 해에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맞아 돌아가고 나니까 물론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친척이 있고 하지만해도 저는 다리가 없어도 결코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독립심을 기르면서 그 절대로 남에게 의지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그 당시에 굳게 했습니다. 제대는 언제 하셨습니까? 제대는 1953년 1월 10일에 했습니다. 네. 근데 제대하기 전에
제대 심사 맡으러 갔습니다. 네. 간이 이 절단 부위 상처 가지고서는 네. 이족을 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다리를 자르라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3육군병원에 입원해서 다리를 자르는 결과 수술을 빼 자르는 거는 잘했지만 또 살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군의관이 원망스럽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해도 그래 다시 예쁘게 수술해 준다 해서 저 당대들 같이 서툰 군의관들에게 내 귀한 몸을 맡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할머니 100가족 이상으로 쭈글쭈글해가 상처 부위가 이상합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53년 1월 10일에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군에서 의족을 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수술을 해서 제대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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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해서 형님 집에 가서 뭐 식사도 할 수는 있는 환경이지만 해도 제가 정량원에서 밥 주고 그리고 용돈도 얼마 주고 침대도 침실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저들이 취업을 할 때까지 국가기관의 상위용사를 위한 국가요양기관입니다. 국립경남정량원. 거기에 가서 학생호실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래서 대학을 가고 또 거기에서 결혼하고 뭐 이런 좀 보통 사람하고 남다른 그런 생활로 해왔습니다. 대학은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예, 대학은 1953년 4월 5일에 동아대학교 물리과대학 국문과를 입학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제가 성실껏 살아나가면 그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나도 저 돈은 많이 버리지는 못할 망정 인간답게 떳떳이 살 길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 하면서 하니 그래 비웃음도 많이 샀습니다. 국문과 간다고. 학교는 순탄하게 공부하시면서 졸업하셨습니까? 예, 학교는 장학금이 나오고 예. 또 저에게는 상위 연금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량원에서 아까 숙식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리고 잡비까지 얼마씩 나오고 네. 그리고 뭐 돈이 좀 뭐 해서 저 경남 상위 용사의 문화부의 일을 보면서 그냥 학교는 나가면서 틈틈이 일해주고 또 거기서 조금 학비를 조달받고 해가지고 뭐 공부는 무난히 그래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결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 훌륭한 부인은 어떤 분일까요? 저희들이 좀 모셔도 되겠습니까? 거기 앉아주십시오. 네. 네. 저 성함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왕윤순.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결혼하시게 되셨습니까? 맨 처음에 예. 우리 집이 육군병원 그 읍마을에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부산대학 장소가 그때는 육군병원이었어요. 예. 그 장전 1동이었는데 네. 그 우리 애삼촌이 예. 이분 친구였었다고. 예. 그 면회하러 와가지고 누님 집이 뒷마을에 있으니까 누님 집에 한번 바람 쐬러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때 뭐 하실 때입니까? 저는 그때 학교 졸업하고 집에 그냥 있었어요. 그때. 네. 그 한 번 본 걸로 인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동안 쭉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오빠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집으로 놀러 오시더군요. 네. 오시면서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그저 결혼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예. 그냥 아저씨라고 네. 그러면서 이야기도 가끔 하고 그냥 자리도 함께 하고 예.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지나다가 자기도 학교 들어가고 쭉 지나다 저도 그때 뭔가 좀 하고 싶어서 부산 경남 양재 학원이 있었어요. 예. 그 학원에 입학해가지고 다니면서 예.
집에 있지를 않고 밖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학교 갔다 오면서 저를 만나게 되고 밖에서 예. 그래가지고 좀 요새 말하면 교제를 할까요? 그런 기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그런 건 누굽니까? 결혼하겠다고 그런 거는 저는 만났다는 것 뿐이었지 네. 결혼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네. 다만 만나고 다녔다는 그로서 그날 저녁부터 금종령이 내렸습니까? 금지령이 내리고 그 이튿날부터 바깥 출입 금지 예. 하면서 문을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는 방문 밖에서 잠가 놓고 안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때는 전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전차 이제 정류장에 오면은 그 시간 되면 내가 나타났는데 네. 안 보이니까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가지고 네. 계속 집으로 오게 되어가지고 더 분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집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막지 못하고요. 아무리 막아도 오니까요. 예. 아무리 야단을 쳐도 오고 하니까 예. 막을 수가 없지요. 그때 저는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다리 없는 상위군이라 해도 네. 총각이기 때문에 음흠. 처녀가 싫어하지 아니하는 한은 음흠. 내가 한 사람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예. 그래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 다리병 씨가 뭐 돌았나 정도로 예. 폭언을 하시면서 예. 도저히 우리 딸은 이제 다른데 어디 험처로 부모끼리 험처로 정하는 거지 너희들끼리 뭐로 정해 하면서 예. 아주 이야기로 신랄하게 나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 저는 초지 일간에서 상대방이 싫다면 모르지만도 예.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는 결혼할 거라고 예. 이래 폭탄 선언을 제가 하고 오고 지금 생각하면 용기가 아마 대단했다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김 선생이 집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하나 우리 사모님께서 좋아한다는 언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물론 또 좋아했고 예. 또 어머니 통곡하시면서 예. 하시는 말씀이 예. 정양원에 밥 얻어먹고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느냐고 네. 물으면서 아무리 돈이 없고 부모가 안 계시고 다 없어도 다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리시더만요. 예. 그래도 저는 없는 데 가서 일으키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생활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절실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저 자신이 도움이 된다면 그 삶이 더 보람 있는 생활이 아니었겠는가 싶어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은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저 삶에 더 보람 있겠다 생각이 각오가 됐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교제하고 나서 얼마 있다 결혼하셨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1957년 네. 봄이었습니다. 예. 그것도 그 당시 구식 결혼으로 네. 저 사진이 한 장 나옵니다만은 네. 부모님 반대 처가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마당에서 그 집 마당에서, 한번, 예. 처갓집 마당에서. 예, 당당하게 한번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 예. 제가 고집을 지겨서 예. 부담금의 반을 내라고 그럽디다. 네. 그 결혼 비용의 반을 예. 자기 어른 예. 되실 분이 예. 그리고 반쯤이야 내겠다 했습니다. 예. 저도 뭐 돈은 없지만 해도 예. 좀 자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 바 축시도 낭독하고 국문과 동급생이 와가지고 그러니 축시 낭독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없었답니다. 예. 그 마을치고는 처음이었고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그 동문에서 이제 축사도 하고 예.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집차도 몇 대 오고 예. 뭐 택시 고급 택시는 그 당시에 기할 시대니까 네. 그래가 아마 한 600명의 저 아는 분들이 다리 없는 상인군인이 한다. 또 반대에 무릅쓰고 결혼한다 하니까
600명이 왔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도 아랫마을 입마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 한번 가보자. 호기심이 어떻냐. 예. 신랑이 도대체 어떤 건데 그래 반대했나. 이래가 구시가 결혼식 한 모습이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한 장 지금 가져왔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 무공을 세우시고 또 자신의 참 수족을 나라에 바치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끔 그 제자들에게 6.25 때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전후 세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요즘같이 그 젊은이는 참신하고 나이 든 사람은 진보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이가 들어도 참신한 사람이 있고 젊어도 진보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좀 너무 만연하고 그리고 너무 성급한 것이 탈이라고 봐집니다. 뭘 하면 과격하게 단시일 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중용의 도라 할까. 중용의 도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용감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용의 도라고 저는 그래 배우고 그래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과격한 뭐를 조금 여가시키고 나이 많은 분들도 고루하고 너무 고집적이는 것을 줄여서 서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서 젊은이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는 이런 가오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시정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빌공짜 공약이 끝나지 않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고 하면 젊은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나 좀 나아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6.25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이 날을 맞이하시면은 감회가 깊고 느낌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도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 김 선생님의 회고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로도 저희들은 죄송하고 참 큰 부담이 됩니다. 그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참 그 6.25 때 다친 분들이 아직도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잠시나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수기만 쓰실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작품을 쓰셔서 6.25를 모르는 세대라든가 6.25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6.25 41주년을 맞이해서 상이용사의 아픔을 딛고 꿋꿋하게 일어서셔서 후학양성에 이바지해 오신 김토근 선생님을 모시고 그날을 돌이켜보는 생생한 회고담을 들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강조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